안녕하세요. 바브라부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쏟아지는 영끌 아파트. 자그마치 부동산에 얼마가 물렸는지 아십니까? 10조가 물렸어요. 이렇게 되면 물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고점에서 집을 딱 샀는데 이게 집값이 더 이상 체감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원금 이자 부분은 거의 부메랑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목을 위협하고 있고, 겨우겨우 카바랭 치면서 원금 이자 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인 아파트 값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강남 상구와 마용성 일부에서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영끌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집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 뭐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가뜩이나 지금 영끌 아파트 5대은행 부동산 10조가 물려 있다라는 사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더는 이제 못 버티죠. 결국 이제 영끌족들도 자기가 신축 아파트 진입했든 구축 아파트 진입했든 일단은 자기가 예상했던 가격 선상보다 더 높게 주고 분명히 이 집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차곡차곡 이제 계획한 바에 의해서 자기가 그동안 비축해놨던 어떤 자금 가지고 집을 샀다기보다는 이 뇌동매매한 겁니다. 그냥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냥 영끌해가지고 1, 2% 했을 당시에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출 따글따글 다 끌고 와가지고 그래도 저금리니까 내가 버틸만 하다 하고 진입했는데 웬걸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 집값이 자기 생각만큼 안 올라줬고 지금 계속해서 등 떠밀고 있는 게 지금 5%에서 6%에 이르는 약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혼합형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금리 자체가 리세팅이 되기 때문에 5, 6% 금리를 물게 되면 이거는 베끼들 수밖에 없어요. 매달 나가는 자기 소득 기준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그냥 수위로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고, 역대급 불장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었습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의 이 B2 결국에서는 코스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30조 가량이 예금 통장에서 지금 금융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 중에 B2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죠. 결국 불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산 가치 느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 국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태워먹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자, 이런 지금 이 경매 시장에 엄청난 영끌족 아파트들의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12만 건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경매 건수는 28만 428건, 2024년 그 해보다 24.9%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영끌 아파트의 이 비명소리는 결국은 살기 위한 탈출 신호로 이제 보여주게 되겠고, 지금 매물 현황이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5천 건에서 5만 6천 건인데 이게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면 다주택자들도 그동안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던 집들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플러스 알파 영끌 아파트 역시도 경매시장 혹은 빨리 내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참에 집을 팔아서 현금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정말 엄청나게 서두르는 사람들의 어떤 물량 때문에 10만 건까지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2030 세대와 40 이상의 영끌 현황을 보시면 2030은 한 3억 9천, 40대 이상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 보면 좀 귀엽게 보이죠? 왜냐, 6억에서 9억까지 땡긴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집값 안 오르면 이제 거의 이게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면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는 레버리지가 정말 레버리지 차원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 집값 자체가 이제 자기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 못하고 내리치기 시작하면 그 레버리지는 뚝 하고 이제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30 영끌족
44명의 현재 손익을 보면 1억 원 이상의 손실이 5명 이상이에요. 그만큼 지금 영끌하면 100% 확률로 먹는다, 시세 차익을 먹는다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부채를 한 70%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자본이 외국 자본입니다. 5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담대 금리 자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엄청나게 취약하게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국채금리 오르고 또 환율 변동성이 오고 여러모로 뭐 국제 정세가 변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나만의 길을 가련다 알바노냐 하고 마이웨이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엄청난 2100조나 되는 이 가계부채가 그것도 주담대 형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주담대 형태의 금리 내관을 다 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성, 환율 변동성, 금융지형도 변화, 국제정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한 번에 빵 터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감이 올 수가 있다. 지금 환율 자체도 1480원까지 지금 가려다가 지금 1470원, 그리고 1440원까지 이제 내려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안화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드는데, 일본 엔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쳐받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같이 동반해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담대 금리는 더욱더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은행이 뭐 극약 처방한 것처럼 엄청난 극단적 이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나 거의 종료했다시피 지금 뭐 환율 변동성과 집값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금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마치 뭐 환율 자체가 불안정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금융 환경의 대외 변화가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 좀 미국 쪽으로 나가는 어떤 이 유동성의 변화도 크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이 국채금리, 이 단기 수요들이 많아가지고 달러를 그냥 먹개비입니다. 먹개비. 그냥 쫙쫙 빨아먹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 국채금리 상당 부분 이 한국의 주담대 금리를 더욱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 3%대 이제 주담대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몇 달 전만 해도 3% 금리 존재했었습니다. 한 2달 전인가? 예. 근데 이제 없어요, 전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주담대 금리 이제 7%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한 단계 더 넘어갈 겁니다. 8%로 다음 달에 2월 달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월 달에 7%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나오잖아요. 자, 2월 달은 이제 8% 나올 겁니다. 8%. 요렇게 되면 이제 영끌족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갚아야 돼. 이렇게 되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개인의 어떤 소득 여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여력 자체가 줄어버리게 되면 자산시장 자체의 어떤 위기감도 더욱더 몰아칠 수밖에 없다. 왜? 원금이자 매달 갚아야 되니까. 자기가 현금 박치기해서 100% 자기 현금으로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소비 자체가 훅 줄어드니까 지금 환율도 불안정해가지고 수입 물가지수 올라버리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 소비력 줄어들었는데, 가뜩이나 무리해서 집까지 샀어. 그렇게 되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나 기조를 사실상 걷어들이자 시장금리가 지금 널뛰게 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6.3%인데 다음 주 되면 아마 6.5%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2월 들어설 쯤에서 이제 7% 가깝게 좀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안 잡히면 자금 조달 비용이 은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코픽스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각도가 지금 요즘 코스피에 올라가는 각도하고 똑같습니다. 고사포입니다, 거의. 예, 완전히 그냥 공중으로 띄우는 어떤 각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별 신고가 비중 보십시오. 야, 20억 이하가 제일 많어. 이거 뭘로 주고 삽니까, 이거? 대출로 다 사지 않습니까, 대출로. 겁이 없단 얘기. 완전히 그냥 상실했습니다. 겁을 상실했어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초반에 제가 영끌 그 고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확산이 된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자, 보세요. 기저에는 6% 이자 내더라도 난 간다.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 신고가가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요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이제 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개인적인 어떤 디폴트 상황, 자기 자산으로 뭔가 레버리지 일으키고 그 레버리지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자산 가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집을 사고 대출 받은 이후에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 기저의 자신감은 그래도 서울 아파트는 오른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래요. 참 위험한 믿음이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호 대책 이전에는 그래도 요 규제 막차 타기 위해서 고공행진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 규제 이후에 거래가가 이제 70%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가도 지금 비틀비틀 거리니까 이거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뭡니까?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어떻게 15억 아파트를 6억 이상도 안 나오지. 6억 정도 그냥 완전히 이빠이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대출을 받는지, 이거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현금만 해서.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이 분위기를 IMF가 그대로 이제 공식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타내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어떤 익스포저 현상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는 또 IMF 하면 또 1997년에 또 이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IMF 하면 그냥 막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IMF가 직접적으로 환변동 리스크가 한국이 굉장히 좀 크다,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어요. 한국 좀 조심하길 바란다. 아, 이건 좀 날이 선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환노출 달러 자산이 외국 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가 됐고, 조사 대상 20개국 중에 랭크 5위입니다. 5위. 상위 랭크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 코픽스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 높고, 왜냐하면 비기축통화가 달러 대비 자산 가치, 결국 원화 가치가 그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건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옛날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 떨어지면 자산 가치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그 금융의 모든 이 기저의 움직임이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딱 이제 함수 관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이 엇갈리는 어떤 상황이 왔었는데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권 외곽지역 평택 4억 6천 하락하고 있고요. 40% 하락하네. 그리고 평택 고덕파라곤 3억 3천 하락하고 있고요. 화성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덜레이크 7억 4천, 동탄 덜레이크 팰리스 4억 7천만 원. 다 여기 비규제 지역 아닙니까? 토호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광명시도 마찬가지죠. 광명시 4억 5천, 이편한 세상 센트럴빌 4억 2천, 아이파크 4억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호제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또 직접적인 어떤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거고, 용인시 9억 5천, 뭐 연원마을 현대 3억 5천, 행원마을이 3억 2천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는 그대로 세팅해 놓고 공급만 이제 늘려나가겠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요런 이 경기권 외곽과 그리고 토호제가 빗겨난 그런 어떤 지역들, 그리고 토호제가 어느 정도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들 대부분 규제의 영향 하에서 나름대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이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만 확실하게 충격적으로, 그죠? 서울 요지에서 확실하게 송곳과 같이 탁탁탁 찌르는
아주 좋은 입지에 그리고 파격적 가격에 공급을 쏟아내게 된다면 확실하게 집값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보이는 그런 어떤 또 워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은 25개고 경기도 12개 지역 이렇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최고가에 대해서는 이제 등을 돌리고 현실가에 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고가 아파트 이제 이 서울 신고가에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가겠죠. 4분기에는 9억 초과 12억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뭐 4% 정도 이르렀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인 어떤 가격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젊은 층들은 뭔가 손에 잡히는 어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청약통장이 30만 명이 그냥 다 깨버렸습니다. 어차피 젊은 세대는 기회가 없다. 뭐 신혼특공, 뭐 생애 최초 여러 가지 특별공급 내놓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뭘 하는데 대출 안 나오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시드머니로 갖고 있는 돈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주식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내가 투자한다면 이 주식의 화랑시대에 더 많은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과 성악개미로 돌변을 해서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자가 240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예치금, 은행 예치금 예금도 지금 30조 넘게 빠지고, 다 누가 주체가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층이 더 이상 내가 집을 사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만한 그런 어떤 주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니까 그냥 걷어차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쪽으로 그냥 이제 유턴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의 지금 관점은 코스피는 여전히 저렴하다. 지금 뭐 5,000P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6,000P 찍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 역시도 지금 1000스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150조 지금 국민펀드가 이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지형도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근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죠. 테리프킹. 관세왕, 삼성과 닉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미 상무장관이 100% 관세 때리겠다. 미국의 공장을 더 지어라. 이제 관세 전쟁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기민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 오른 거 보십시오. 뭐 어마무시하게 작년 4만 전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뭐 15만 원 지금 거의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역시도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관세 때문에 약간 1, 2주 정도는 이게 극적인 어떤 타결이 나오기까지는 좀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상승률 견인했던 이 쌍끌이 어선들이었기 때문에 뭐 위기도 잘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자, 10년물 금리는 27년 만에 지금 최고, 장중 2.23% 지금 오르고 있고, 아시아 증시 역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니케이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국채 금리가 부쩍부쩍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이런 고민이 지금 일본 다카이치한테 있어가지고 지금 국회 예산을 해가지고 전국 돌파를 통해가지고 더 재정 확대를 공격적으로 해나가면서 일본 국채 금리를 좀 잡고 엔화도 조금 강하게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어떤 전공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국채는 뭐 일본 국채 금리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초반에 뭐 주구장창 말씀드렸듯이 주담대 금리는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7% 육박, 2월 달은 8% 육박으로 워딩이 바뀌게 될 거고, 결국에 가서는 임의 경매 시장 폭증하게 되고 구축시장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투매에 가까운 가격을 던지고 나오게 되고, 매물은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관망하는 무주택자들은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집을 사지 않을 겁니다. 뭐 엄청난 가격 분수령이 생기게 될 거고, 서울은 지금 757건에 너무나 빈약한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 이런 지표들이 하나둘 모자이크처럼 착착착착 맞춰져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를 만들어낼 2026년 상반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금리입니다. 환율이고, 한국은행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환율 변동성 아닙니까? 그리고 집값 문제인데, 집값이 또 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조의 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중앙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가 결국에 와서는 아파트 시장의 대가격 조정기를 상반기에 분명히 그 문을 열게 하는 엄청난 변동 요인이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롯밤프랑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